친미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 속에서 가까이 있는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영토적 관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멀리 있는 미국은 그런 관심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건국에 기여한 두 번째 인물로는 서재필을 드셨습니다. 네, 1864년에 태어나서 1951년에 돌아가셨고요. 전라남도 보성. 예, 보성에 태어나셨죠.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제가 10분을 이렇게 할 때는 우리나라 사람을 10분을 이제 그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서재필 선생을 이야기할 때는 사실은 이제 아펜젤러라든지 언더우드라든지 뭐 그 에디슨, 게일 이런 베아드. 뭐 그런 그 분들과 함께 이야기해야 돼요, 사실은. 함께 그럼 얘기를 해주시죠. 근데 이제 그분들이 다 씨앗을 뿌린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서재필 선생은 이제 아시다시피 갑신정변에 참여했던 가장 막내로서 망명을 했는데 선배들은 그 미국 생활에 잘 적응을 못해요. 그런데 이제 역시 젊으니까 거의 어리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아직 뭐 20살이 채 되지 않은 만 20살이 채 되지 않았다 보니까 막노동을 해서라도 그 이렇게 생존하면서 고등학교부터 다시 다녔어요. 고등학교부터 미국에서 그래가지고 이 참 의사가 되셨는데 국내에 들어와서 어떤 뭐 무슨 뭐 정부의 그 고문이다 어쩌다 이렇게 해서 들어갔지만 관직을 마다하고 참 그것이 대단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그때 관직을 마다하고 신문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신 거죠. 독립신문을 만들기 시작. 네, 그 유명한 독립신문이 서재필의 작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정리를 하자면은 미국에서 메디컬 닥터 의사가 됐고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그 길을 마다하고 조선으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뿐만 아니라 조선은 사실은 개인적으로 보면 원수의 나라입니다. 갑신정변 당시에 부인 또 어린 아들 다 죽었어요. 음독 자살하거나 굶어 죽거나. 네, 뭐 아버지도 아마 그래서 형도 아마 음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의 그 어떤 그런 연좌제라고나 할까요? 뭐 삼족을 멸한다는 그런 어떤 것이에 따라서 가족을 다 잃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사실은 뭐 제가 만약 그런 입장이라면은 어디 뭐 쳐다보기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자기는 또 미국에서 공부도 하고 또 결혼도 이미 미국인하고 했어요. 그래서 자리를 잡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돌아왔죠. 그때 제가 알기로는 이제 초청을 한 것은 아마 김홍집 내각에서 초청했을 거예요. 이제 그런데 김홍집 내각이 무너졌지만 자기는 이제 들어오죠. 독립신문 창간호 사설. 네. 선생님께서는 아주 인상적이었다라고 쓰셨습니다. 그 당시에 순 한글 구어체로 쓴다는 거는 이건 뭐라고 참 형언하기 어려운 혁명적인 일이에요. 아니 1919년에 김이 독립선언서를 썼거든요. 최남선 선생이. 김이 독립선언서를 지금 뭐 파고다 공원에도 있고 어디든지 있습니다. 지나가시는 길에 독립문역에도 있어요. 한번 이렇게 한 5분만 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장 박사님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읽을 때마다 모르는 한자를 발견합니다. 일단 5등은 자해,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문투가 뭐 한주 국종체죠. 아니 한자를 한자 중에서 모르는 글자를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독립선언서를 완벽하게 다 읽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어려운 한자들을 동원해가지고 뭐 일부러 뭐 일본 사람 기죽이려고 그랬다는 설명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23년 전에 독립신문을 내면서 지금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구어체입니다. 그리고 순 한글로 이렇게 했던 것은 대단히 선진적인 것이죠. 그것은 이미 코리안 알파벳에 대한 이제 말하자면
새로운 시각을 본 거죠. 코리안 알파벳이야말로 글자다. 한자는 그림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픽이다. 혁명적 관점의 전환이죠. 선생님께서는 서재필이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기본 노선을 정립한 사람이다. 그것은 친미 민주공화국 노선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흔히 우리가 그 우리나라 독립운동에 대해서 뭐 여러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건 뭐 당연한 얘기겠죠. 특히나 이제 1차 대전 후에 또 1차 대전이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 러시아 혁명이 있었고, 또 러시아 혁명 후에는 레닌이 이제 식민지 종속국의 독립운동을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독립운동에도 이 소련이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물심양면에 지원을 하니까. 그러면서 우리나라 독립운동이 굉장히 노선이 흔들려요. 진소 노선이 강력한 흐름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이제 3.1운동 세대는 바로 진소 노선이 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잊혀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혼란을 초래하는데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기본 노선은 바로 독립협회에서 세워진 것이다. 이것이 제 이제 생각입니다. 그 독립협회의 노선을 정립한 것은 독립협회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서재필 선생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서재필 선생이 지향했던 게 미국식 민주공화국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꼭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체에 대해서, 아니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친미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 속에서 가까이 있는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영토적 관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멀리 있는 미국은 그런 관심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교 정책의 근본이 이제 원교 근공 아니겠습니까? 바로 미국 세력을 우리는 끌어들여서 독립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친미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은 아까도 제가 강조했지만 독립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주공화국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나라의 주인이, 모든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야만 그 나라가 강하지, 왕국은 이렇게 어려운 지정학적 조건에서는 독립국의 지위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한반도는 결국 왕국인 한은 번속국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친미의 민주공화국 노선, 이렇게 제가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서재필 선생이 필립 제이슨이라는 미국 이름을 계속 사용했다는 것을 두고 뭐 친미파, 반민족주의자, 심지어는 매국노라고 욕하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그건 뭐 그렇게까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많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당시에 이제 고종에게 굉장히 불손한 태도를 취한다. 고종한테 뭐 이렇게 그냥 뻣뻣하게 고개 뻣뻣이 들고 절도 안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뭐 계속 필립 제이슨이다 하고 뭐 자기는 미국인 행세를 하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족을 다 잃었습니다. 조선왕국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자기가 입국하기 직전에 김홍집이 그렇게 죽는 것을 보았어요. 이 나라에서는 언제든지 그렇게 죽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곳인 거죠. 아직까지. 그리고 실제로 서재필에 대한 고종 측의 암살 시도도 여러 차례 있지 않았습니까? 글쎄요, 뭐, 글자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위험한, 좀 개인의 신변이 안전하지 않은 이런 속에서 또 살면서 자기가 미국인이라는 거,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이것만이 자기 생명의 안전보장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네.
미국인이다 나는. 그러니까 그걸 강조한 거죠, 자기. 신변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네. 살아남아야만 일을 할 수 그럼요. 있었으니까요. 그럼요. 서재필의 최대 공적이라고 하면은 어떤 걸 들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이제 독립협회를 만들고 독립신문을 만든다. 이거는 그리고 독립문을 세우고 이거는 물론 이제 그분 혼자 산 건 아닙니다. 뭐 당시에 윤초라든지 뭐 많은 분들이 함께 했지만 그거는 씨를 뿌린 행동에 해당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홍집이 밭을 이렇게 갈아엎어 놓은 그 밭에 씨를 뿌리는 것이 서재필이다. 이렇게 네. 생각하는 거죠. 알겠습니다.